강압적으로 왕위에 오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건국 왕 로물루스도 매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왕 세르비우스의 장례를 금지했다. 그는 원로원 의원 중 선왕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조리 제거했다. 왕이 될 때도 원로원이나 민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원로원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항상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그의 공포 정치로 인해 원로원 의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이를 보충할 생각은 없었다. 수페르부스는 거만한 또는 오만한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그를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라고 수군거렸는데 이 별칭이 그의 이름처럼 불리게 되었다. 그는 포갑적인 정치를 펼쳤으나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권모술수에도 능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라틴 동맹이 결성되었다. 라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이익을 논의하려고 개최되는 정기 집회이다. 하지만 그들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종종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라틴족 지도자들에게 페렌티나 숲에 모이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해가 질 무렵에야 집회 장소에 나타났다. 아르키아 출신의 투르누스 헤르두니우스는 타르퀴니우스가 늦게 온 것을 비난하며 로마인들이 그를 수페르부스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꼬았다. 타르퀴니우스는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투르누스의 하인을 매수하여 그의 숙소에 많은 칼을 몰래 숨겨놓게 했다. 다음 날 새벽 타르퀴니우스는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투르누스가 자신과 다른 지도자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투르누스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타르퀴니우스는 그의 숙소에 칼이 있다는 소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모두 투르누스의 숙소를 확인한 결과 과연 칼이 발견되었다. 투르누스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저수지에 던져져 익사했다. 타르퀴니우스는 라틴족 지도자들을 다시 소집한 후 투르누스의 처형 사건을 상기시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그는 조약을 갱신하여 함께 이익을 얻고 번영을 누리자고 제안했다. 투르누스의 죽음을 목격한 라틴족 지도자들은 반대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했다. 조약에 따라 라틴족의 젊은이들은 페렌티나 숲에 무장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이 모이자 타르퀴니우스는 라틴족과 로마군을 혼합하여 공동 지휘체제를 구성했다. 타르퀴니우스는 뛰어난 지휘력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가비이와의 전투에서는 고전하며 실패를 겪게 되자 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막내 아들 섹스투스를 가비이로 보냈다. 섹스투스는 가비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왔다고 거짓말했다. 가비이 사람들은 섹스투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를 환대했다. 섹스투스는 가비이의 귀족들을 설득해 군대의 총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여러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가비이 사람들은 그를 신이 보낸 지도자로까지 여겼다. 이후 섹스투스는 아버지 타르퀴니우스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비이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해 나갔다. 섹스투스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각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암살하거나 음모를 꾸며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가비이의 지도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가비이의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섹스투스는 가비이 시민들에게 약탈물과 재산을 나눠주며 부패를 조장했다. 결국 가비이는 저항 없이 로마 왕에게 넘어갔다. 이때가 타르퀴니우스 치세 중반기였다. 타르퀴니우스는 점점 더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원로원의 역할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독재적 통치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원로원과 귀족 계층의 불만이 커졌다. 그는 독재적 권력을 확립하려고 행정과 군사권을 더욱 중앙 집권화했다. 또한 그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여 시민들에게도 많은 반감을 샀다. 그는 외부 정복지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통치하여 정복지와 국내 모두에서 반발심을 키웠다. 민심이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타르퀴니우스 치세 말기 루툴리족이 부유한 아르데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의 재정난과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이곳을 기습 공격했다. 그러나 기습에 실패하자 포위 작전으로 전환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장교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종종 모임을 했다.
한 모임에서 장교들은 누구의 아내가 가장 가정에 충실한가를 두고 내기를 했다. 왕족 출신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가 가장 칭송을 받았다. 이때 모임에 있던 섹스투스는 흑심을 품었다. 그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루크레티아를 찾아갔다. 그녀가 처음에는 왕족 신분의 그를 믿고 의심 없이 환대했다. 그러나 밤에 루크레티아가 잠들어 있을 때 섹스투스가 침실에 몰래 침입했다. 눈치를 채고 잠이 깬 그녀가 완강히 저항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들이대며 그녀를 겁탈했다. 섹스투스는 엎드려 울고 있는 그녀를 두고 떠났다. 섹스투스가 떠난 후 루크레티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남편과 아버지를 급히 불렀다.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친구인 브루투스와 발레리우스가 달려왔다. 그들이 루크레티아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녀는 복수를 부탁하며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자결한다. 사람들이 모두 슬픔에 잠긴 가운데 브루투스는 그녀의 몸에서 칼을 빼내어 들고 가장 먼저 복수를 맹세했다. 다른 사람들도 곧 브루투스를 뒤따라 맹세하며 그를 지도자로 따르기로 했다. 이때 브루투스는 왕정을 폐지할 결심을 한다. 브루투스는 본래 그의 이름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가 타르퀴니우스의 누이여서 그는 조카가 된다. 그러나 일부 전승에 의하면 타르퀴니우스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브루투스의 형이나 가족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브루투스는 자신의 위험을 감추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인 척하며 행동했다. 이로 인해 브루투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브루투스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이 별명이 결국 그의 별칭이 되었다.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창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훗날 카이사르 암살범 중 한 명인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사수하려고 했던 인물다. 두 인물이 같은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이 직계혈족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브루투스와 일행은 루크레티아의 시신을 포럼으로 옮겼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포럼으로 몰려들었다. 폭압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붕괴하며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폭정과 부패를 비난했다. 이때 브루투스가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폭정, 섹스투스의 만행,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언급하며 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타르퀴니우스가 선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를 살해한 사건과 그의 딸 툴리아가 전차로 시신을 짓밟은 잔혹한 행동을 상기시키며 심판을 호소했다.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브루투스를 지지했다. 격분한 군중은 왕의 권력을 박탈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추방하라고 외쳤다. 브루투스는 몇몇 젊은이를 무장시켜 군대를 설득하려고 아르데아로 출발했다. 로마의 통치는 당분간 루크레티아의 아버지인 루크레티우스가 맡기로 했다. 이 소란 속에서 왕비인 툴리아는 황급히 도망쳤다. 이 놀라운 소식이 진영에 전해지자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왕은 로마로 돌아가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 그는 급한 나머지 아르데아에 주둔하는 주력 병력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병력만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다. 이때 브루투스는 그의 접근을 미리 알고 길을 피하며 그와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거의 동시에 브루투스와 타르퀴니우스는 서로 다른 경로로 각각 아르데아와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나 타르퀴니우스는 성문이 닫혀 로마에 입성할 수 없었다. 이미 그에 대한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시민들은 민병대를 결성해 성을 방어하고 있었다. 한편 아르데아에 도착한 브루투스는 타르퀴니우스 왕의 폭정과 루크레티아 사건을 비롯한 왕가의 악행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 군대는 원래 타르퀴니우스 왕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왕가에 대한 반감이 이미 커져 있었다. 브루투스의 연설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결과 아르데아의 군대는 브루투스를 로마 지도자로 인정하고 타르퀴니우스 왕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25년 동안 통치한 끝에 쫓겨났다. 섹스투스는 가비이로 갔지만 과거 그가 일으킨 갈등과 살인으로 인해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타르퀴니우스와 두 아들은 에트루리아로 망명했다. 이로써 244년간 이어진 로마 왕정 시대가 종식되었다.
곧이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콜라티누스가 초대 집정관으로 선출되어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공화정 개막과 왕정 복고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루투스가 콜라티누스와 함께 초대 집정관이 됩니다. 두 명의 집정관은 똑같은 권력을 가지지만 공화정 초기에는 브루투스가 주도적으로 로마를 이끌어갑니다. 그가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을 때 타르퀴니우스 왕가에서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합니다. 왕가의 재산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사절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브루투스 가정사에 비극이 발생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